자, 단기 매출액 계산. 우리 매출 채권 계정 흐름 가지고, 자, 똑같은 거 한번 해보죠, 또. 주 3일에 2000X 1년 1월 1일 매출 채권의 기초 잔액은 10만원이며, 2000X 1년 12월 31일, 기말이죠. 기말의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은 12만원이다. 회사의 매출은 모두 외상 매출로 이루어져 있다. 2000X 1년의 매출 채권의 회수액이 200만원이다. 자, 이럴 경우에 2000X 1년의 매출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자, 우리 매출 채권 계정 흐름에 이번에는 매출을 묻고 있죠? 자, 기초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기초 10만원. 그 다음에 기말이 12만원. 그 다음 회수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땅땅 다 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회수가 200만원이다. 자, 이때 자, 매출액이 얼마냐? 다 외상 매출이다 그랬기 때문에 자, 대차 차이 구하면은 202만원인가요? 202만원. 자, 반드시 실전에서는 이렇게 매출 채권 계정 흐름 땅땅땅 넣어서 그냥 간단하게 10초 만에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설정 기본 회계 처리. 주 3일의 결산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300만원이고 이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이 3만원이다.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 3만원이 뭡니까? 결국 이게 대손 추산액이죠. 대손 추산액이 3만원이다. 자, 이에 대한 올바른 결산 수정 분계는 단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중에 변동이 없대요. 그러니까 기중에 대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에 있는 거 대손 충당금 만원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자, 기말 결산 수정 분계는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가 나와야 되는데 대손 추산액이 3만원인데 현재 기초 잔액 만원이 대손 충당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넣어줘야죠. 대손 충당금 대충이라고 할게요.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추산액이 3만원인데 잔액이 만원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2만원만큼을 2만원 설정을 해줘야 된다 하고 차변에는 비용을 잡자. 대손 상각비 2만원. 자,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의 재무제표의 영향. 자, 대손에 대한 대손 설정 회계 처리 기말에 가서 이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놈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 좋은 문제죠 요거. 자, 주 3일에 2000X 1년 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100만원이며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2만원이었다. 자, 경리과장은 과거의 대손 경험으로 추정할 때 매출 채권 잔액의 5%는 회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대손 추산액이 바로 나오죠. 대손 추산액, 대손 예상액 얼마? 매출 채권 현재 기말 잔액 100만원인데 자, 이거에 대해서 5%를 설정한대요. 5% 하면은 5만원이죠. 5만원이 이제 대손 추산액이다. 자, 그런 얘기고. 자, 이 경우에 결산 수정 분계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다른 결산 수정 분계 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자, 우리의 처리는 어떤 게 나올 거예요? 결산 시에 결산 수정 분계 해보자. 자, 먼저 5만원이 대손 추산액인데 현재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남아있는 게 2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원 부족하죠? 3만원만큼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회계 처리. 차변에 자, 대손 상각비 3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원 부족액만큼을
더 설정을 해 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처리가 나왔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요거는 보이죠? 요거. 자,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비용 따라서 당연히 순이익은 감소하겠죠.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순이익은 감소한다. 순이익 감소와 더불어 이 이익의 감소는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역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자, 요 처리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설정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그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 또는 순 매출 채권 이렇게 말하죠. 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결산 전과 결산 후에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결산 전에는 총 매출 채권이 이제 1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이 결산 전에 2만 원이 있었죠. 2만 원. 자, 순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98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결산 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이 이제 5만 원이 된 거죠. 대손 추산액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자, 매출 채권은 똑같이 1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이제 5만 원이 이제 딱 돼서 순 매출 채권, 즉 매출 채권의 장부 금액이 95만 원으로 이렇게 된다. 자, 따라서 답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아, 자산이 3만 원 감소했구나. 자산 감소다. 다 됐습니다. 자,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순이익이 감소하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익잉여금 감소,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손익계산서에는 순이익 3만 원 감소, 그 다음 재무상태표는 자산 감소, 이익잉여금 감소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 재고자산 계정 과목별 정의. 다음 중 재고자산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상품,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구입한 물품 맞고, 2번 제품은 지가 만든 거죠. 제조한 거. 일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거, 제조한 물품. 3번 원재료, 제품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거죠.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료와 재료다. 그 다음 4번 저장품, 판매한 상품의 취득 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판매한 상품의 취득 원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취득 원가를,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뭐 저장품은 해설에 있는 것처럼 소모품, 수선용 부분품 등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 자,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분류 기준과 포함 항목. 다음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영업활동 과정에서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기계장치와 건물 무조건입니다. 공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기계장치와 건물은 뭐예요? 유형자산입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습니다. 유형자산이다. 그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뿐만 아니라 아직 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 다 들어갑니다. 저장품까지 원재료도 포함된다. 당연한 말이고. 자, 2번 맞는 말이고.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매입자가 인수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말도 안 된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틀린 말이고. 그다음 4번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관세 등의 취득 원가는 수익관세, 매입 부대 비용들이 있었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처리가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다음 도착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이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정의죠, 정의. 그 다음 2번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또 나왔네요. 상품, 제품, 제공품뿐만 아니라 아직 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도 포함된다. 맞는 말이고. 3번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지에서 선적되는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말도 안 되죠, 또.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이래야 맞죠? 틀렸고. 답이 3번. 그 다음 4번.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매입 부대 비용 다 포함된다. 그 다음 매입 차감 항목 주는 문제. 다음 중 구매자가 매입 채무를 조기에 지급하여, 키워드 조기에 지급했다. 조기에 지급하여 판매자로부터 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매입 할인.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죠? 매입 할인. 애누리 환출 할인에 대한 그 정의는 이제 밑에 해설에 넣어놨습니다. 핵심 이론에서 다 봤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취득 원가. 다음 주 3일에 2000X1년 중 상품 매입과 관련된 내역이다. 상품의 취득 원가로 계상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무조건 맞춰야죠, 취득 원가. 자, 당연히 총 외상 매입, 총 매입액이 있겠고, 총 매입액에서 당연히 우리 바로 위에서 봤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즉 매입의 차감 항목이라고 하는 요런 인간들을 싹 빼주고, 그 다음 우리 매입 부대 비용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플러스한 것이 취득 원가다. 자, 총 외상 매입액 2,500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그 다음 총 외상 매입액 중에서 반품액, 매입 환출이죠? 매입 환출 마이너스 차감 항목입니다. 200만 원. 그 다음 총 외상 매입액 중 조기 지급으로 인한 매입 할인, 매입의 차감 항목이 되겠죠? 마이너스 90만 원. 그 다음 상품 운송 시 지불한 운임 및 보험료다. 상품의 운송 시 지불한 운임, 즉 매입 시에 부대 비용들이 나오고 있죠. 부대 비용은 플러스하라. 취득 원가에 가산된다. 50만 원 플러스 2,260. 자, 이렇게. 자, 이 간단한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자, 그 다음 매입 운임과 판매 운임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매입과 관련돼서 운송 시에 발생하는 운임이 있더라. 매입 운임. 그 다음에 판매 시에, 판매와 관련돼서 운송하면서 발생되는 판매 운임이 있는데, 이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얘는 이제 매입 부대 비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매입 부대 비용. 따라서 취득 원가다. 매입 부대 비용. 자, 하지만 이제 판매 운임은 매입과는 관계없죠. 매입된 후에 이제 뭔가 액션들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입니다. 판관비. 비용. 단기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로. 자, 비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주3일은 거래처에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과 대변의 매출이 발생되겠고, 그 다음 상품의 운반비 50만 원을 당사가 부담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뭘까요? 판매 운임이죠. 판매와 관련된 외상 판매와 관련된 운반비,
판매 운임. 그죠? 매입과는 관계없습니다. 매입 시 취득원가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다 나왔죠, 뭐. 예? 매출 채권 별도. 매출 채권. 외상 1,000만 원. 매출 처리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판매 운임에 대해서는 판관비로 별도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된다. 자, 우리 문제에서는 이걸 그냥 계정 과목을 그냥 운반비 이렇게 했습니다. 운반비. 판관비다. 이런 얘기죠. 50만 원. 하고 현금 나갔다. 자, 어쨌든 매입 운임과 판매 운임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구별을 해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매출 원가 계산 기본 산식. 아,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주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초에서 단기 매입이죠?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기말. 하면은 뭡니까? 이걸 묻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런 거 계속 하는 말이지만 이런 문제 틀리면은 맞출 문제 없습니다. 자, 당연히 매출 원가, 즉 단기 매출 원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